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들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에게 닿아야 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금옥입니다. 58해를 지나 60이 되는 동안 제 손으로 살림을 꾸리고 제 두 발로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덧 은퇴라는 말이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눕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되겠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컵에 물을 따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날엔 이상하게 평소보다 마음이 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던 말 한마디가 제 어깨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문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6번째 10년을 맞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존금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컵 속 물결도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산 내 손끝을 쉽지 않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지난 시간을 갑자기 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건 그 금액의 한참 아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었지만 생활비와 자식 뒷바라지로 흘러나간 금액이 과거엔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식탁 위에 앉아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연필 끝으로 여백을 긋다가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 위엔 숫자가 있었지만 그 숫자엔 제 남은 생의 무게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맵시 좋던 첫 직장 시절부터 두 아이를 키우던 정신없던 날들, 새벽에 눈 뜨면 먼저 밥솥을 열어보던 습관까지 그 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갔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뭔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서러웠습니다. 마침내 장부 맨 아랫줄에 적힌 금액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1억 8천. 그 숫자가 작은 집 한복판에 떨어진 조용한 돌 같았습니다. 울림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부터 흔들어댔습니다. 저녁 무렵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밥 냄새도 나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장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는 눈짓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저는 얼른 장부를 덮었습니다. 숨기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식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랫동안 내 안에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꺼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생각보다 훨씬 깊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그 돈 정도론 못 버텨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 속에 담긴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부족했고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습니다. 식탁 위 조그만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남은 길을 나는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그 질문이 이제 막 제 삶을 다시 열어젖히는 첫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천장 위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했던 그 한마디가 낮은 파도처럼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못 버텨요. 그 말이 처음 들릴 땐 마치 나를 향한 질책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흔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기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받는다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평생 부모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멀리서 누군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렇게 날마다 아침을 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멀어진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다시 장부를 펼쳐두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보험료. 여기엔 숨길 것도 빼낼 것도 없는 내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 끝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하나씩 줄여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봤지만 쉽게 줄어드는 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생각보다 많았고 언제나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더 짙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강남에서 노후 준비 설명회가 열린다며 시간 맞으면 같이 가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움받기 싫다는 마음과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글씨로 답을 보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가보겠다고. 보내고 난 뒤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 떨림이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만이 저를 조금 더 일어나게 했습니다. 설명회장에 들어선 순간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내 또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 혼자 온 사람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온 사람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고, 무언가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얼굴들. 강사의 첫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노후란 여러분, 돈이 없어도 버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더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건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마음이 여전히 가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늦게나마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내용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연금 구조, 의료비 증가, 주거 비용과 예상 수명. 하나하나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당신은 버틸 수 있나요? 저는 결국 손가방 속 작은 노트를 꺼내 몇 가지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금액, 줄일 수 있는 지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다 보니 손끝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건 두려웠지만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확히 마주하는 편이 훨씬 덜 아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늦은 오후의 햇빛이 저를 향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스스로 다시 잡아야겠다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하루를 다시 일으켜야겠다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가 아니라 머릿속 어딘가가 서서히 갈라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들은 말들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현실을 직면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조용히 흔듭니다. 특히 그 현실이 나의 남은 생과 이어진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밥상을 차리며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금액, 줄일 수 있는 지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세 줄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동네 근처에 있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자녀가 예전에 알려줬던 곳이었죠. 노인 일자리 상담을 해주는 곳이라고, 언젠가 한번 가보라고 했던 말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문득 걸음을 옮기고 싶어졌습니다.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난방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에 앉아있던 상담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상담 직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이를 걱정해서 못 움직이면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포장 업무, 도서관 정리 보조, 동네 어린이집에서 식사 도우미. 크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도서관 정리는 오래 서 있어야 한다고 했고, 어린이집 식사 도우미는 젊은 부모들과 마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눈길이 오래 머무른 건 반찬 가게 포장 업무였습니다. 그 일은 손이 조금 느린 사람도 말수가 적은 사람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평생 해왔던 살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담 직원은 일단 가게에 가서 사장님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주소를 손바닥에 적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걸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 안쪽에서 국물이 끓는 냄새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장님이 허리를 굽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를 받고 왔다고요. 사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 보인다고, 손끝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일단 하루만 해보겠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일이라 두려움보다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 시작이 작아도 내 삶을 다시 일으키기엔 충분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서늘한 바람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한다는 마음이 저를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국을 끓이고 있었고 저에게 얇은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듭을 묶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가정을 꾸리던 시절의 어느 아침처럼 익숙한 따스함이 이어졌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이고 바구니에 옮겨 놓으면 끝. 하지만 몸은 오래 서 있지 못했고 허리는 금세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점심 무렵 사장님이 쉬었다 하라며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 힘들면 쉬는 거라고. 그 말이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힘들면 쉬라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가족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늘 버티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길 양손에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하루 일당은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하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처음으로 제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제 받았던 건강검진 추가 검사 결과가 불안하게도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기요금 고지서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액은 전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난방을 조금 켰을 뿐인데 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고지서를 놓아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녁에 이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이야기, 일자리 이야기, 걱정시킬까 두려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평생 가족들에게 무게를 넘기지 않았던 습관이 오늘도 저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당을 적고 병원비 예상치를 적고 고지서 금액을 적었습니다. 숫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미래는 내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과는 달리 가슴 깊은 곳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날 또 다른 선택을 향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몸의 묵직함이 전날의 피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두고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자식이 걱정해주는 마음 앞에서도 왜 늘 괜찮다고만 했을까? 병원에서 온 문자, 전기요금 고지서, 허리에 남은 묵직한 통증. 그 모든 것이 내가 아직도 현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부탁하는 마음도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누군가를 재촉하지 않는 느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작은 통들을 꺼내고 반찬을 담고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덜 흔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을 억지로 버티지 말라고,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이곳은 누구도 내몰지 않는 곳이라고. 그 말은 뜻밖의 위로처럼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둘러입은 옷이 낯설지 않은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오느라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 그 친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예전의 시간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일한다고. 나도 은퇴하고 한동안 힘들었다고. 그 말에 저는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조용히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이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 나이엔 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햇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을 밝혀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근길, 저는 작은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내 어깨 위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보겠다고.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반찬 가게의 일상은 내 손끝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버겁던 작은 통들도 이제는 내 손 안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일이 손에 익어갈수록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손이 살아있다고, 그 말이 내 얼굴 깊은 곳에 묵혀있던 주름을 조금 펴주는 듯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서는 길. 햇빛이 상가 지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내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걸 천천히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며칠 전엔 숫자만 봐도 가슴이 조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 그 숫자 중 일부를 조용히 지워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손끝이 지난날보다 덜 떨렸습니다. 수입을 적고 지출을 나누고 다음 달 예상 금액을 적어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내 삶이 조금씩 다시 구조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처럼 괜찮다고만 말할까? 그저 피곤하다고 둘러댈까? 잠시 고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했는지 살짝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조용한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스스로 길을 찾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 말은 의외로 나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따뜻함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번져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부엌 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오늘도 잘 버텼다고. 너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 느린 변화들이 언젠가는 내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거라고. 저녁 무렵 창밖 나뭇가지에 봄 기운이 스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그 변화가 내 안에서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자라는 힘을 시간은 조용히 흐르며 내 몸과 마음에 작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반찬 가게에서의 하루하루는 나를 지치게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준비 작업을 척척 해낸다고. 라벨 붙이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칭찬은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소중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일당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주 2회였던 근무가 주 3회로 바뀌었고 사장님은 손이 편해진다며 포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속에는 내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봄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있고 도로 위 사람들의 옷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 계절과 함께 천천히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오늘 받은 봉투를 장부 옆에 놓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나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벌어낸 하루를 조용히 품에 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자녀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칭찬받았다고, 일이 조금 익숙해졌다고,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고, 봄 같다고, 그 말에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듣는 따뜻한 말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을 밝혀줍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부엌 불을 켜고 자그마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찬기가 남은 작은 접시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밥상을 만들며 살아가듯 오늘의 나는 내 삶의 상도 조금씩 다시 차리고 있다는 것을. 창문을 열자 늦은 저녁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바람은 말이 없었지만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는 묵묵한 응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잠시 맞으며 눈을 가볍게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삶이란 단번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 겹겹이 쌓여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지금 그 형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마지막 한 걸음은 어느새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반찬가게 앞에 늘어선 나뭇가지들 사이로 초여름의 빛이 잔잔히 흘러들었고 그 빛은 내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져 내 마음까지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 밖에 서 있으면 나는 종종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처음 일하던 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순간부터 숫자 하나에도 가슴이 조였던 저녁들까지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임을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은 제게 새로운 메뉴 준비를 맡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끝이 섬세하고 반찬을 다루는 감각이 좋다며 나를 믿는 눈빛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다시 내 앞에 놓인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걸음, 공원의 나무, 작은 가게 앞에 걸린 초록 간판들, 보통의 풍경들이 이제는 내 삶의 배경이 되어 따뜻하게 내 마음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부를 펼쳤습니다. 예전엔 두려웠던 숫자들이 지금은 하나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번 금액, 정리한 지출, 남은 잔액, 모두 불안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삶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늦은 저녁,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했다고 말했고 칭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말 멋지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 말에 제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울컥하는 마음보다 차분한 따뜻함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작은 등을 켜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에 마지막 글귀를 적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7억 2천만 원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일으키려는 용기였다고. 창밖의 밤하늘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빛이 내 마음의 한 귀퉁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중얼렀습니다. 이제야 나의 노후가 시작된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의 도움이나 숫자가 아니라 내 두 손으로 만든 아주 작은 하루에서부터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한 걸음씩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와 내일을 제가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